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항상 문제 되면 사무실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구분 건물에 대해서 96페이지 표 보시면 51번 보세요. 구분 건물에 대한 틀린 설명. 구분 건물이 나오면 그 등기부 양식이나 아니면 대지권 등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51번 문제는 자, 등기부 양식에 관한 건데 구분 건물의 등기로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갑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쓰기 때문에 일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개개의 구분 건물 즉 전유분마다 표제부 갑구가 다 있습니다. 즉 101호도 표제부가 있고 102호도 표제부 다 있어. 표제부 갑구는 다 있는 거예요. 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만 있고 1번이 등기부 양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번 같이 대지권 등기 하기 전에 똥냄치고 대지권 즉 바늘과 실을 일체를 묶어놓기 전에 이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걸 경매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처분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체성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일체로 되고 나면 분리처분 못하는 거지만 이미 건물 생기기 전에 먼저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경매 신청 허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대지권이 뜻의 등기된 토지 등기부에 토지만을 저당권을 할 수가 없다 했고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 소유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걸 일명 구분 점포. 구분 점포는 구주상 독립성은 없지만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건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구분 점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만 둔다 했지. 특히 잘 출제했던 것이 규약상 공용부에서 규약을 폐지하면 무슨 등기한다 했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53번 문제 보세요. 대지권 등기가 경륜 후에도 허용되는 등기는 즉 일체가 되고 나서 허용되는 것은 바늘과 실의 관계 토지 건물 일체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구분한 건물이다. 구분한 건물이면 건물과 일체가 되는 거 대지권 일체 취급했어. 그럼 허용되는 건 뭐냐? 금지되는 건 뭐야? 분리처분 금지니까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 못한다 이런 얘기고 대지권만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거 두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허용되는 건 뭐냐? 건물만 용익권 토지의 여기에 분리처분이 아닌 용익권인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 이런 건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53번에 1번 건물만 저당 권리당 안 되지. 그다음에 2번 토지만 소유권이 안 되지. 그다음에 3번 건물만 전세권 이 사용식 된다 그렇지. 건물만 전세권 임차권 이건 허용되는 거예요. 분리처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토지만을 목적으로 건재한권 건물만을 목적으로 가등기. 자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이전 가등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54번이 작년 문제인데 보세요. 좀 굉장히 길게 나왔잖아요. 옳은 거. 자 여기서 1번 질문은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냐면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요 대지 사용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뭐냐? 토지 삼원된다. 이게 뭐야? 토지 소유권.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지상권, 토지 전세권, 임차권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토지를 사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지역권자는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이건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대지권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누가 하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거지 촉탁으로 건축대행 소관청 촉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다. 이 두 분이 잘못된 거예요. 즉 지역권, 대지권이 될 수 없으며 대지권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토지 등기로 해당 구에 등기관이 직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두 가지 부분이 틀렸습니다. 촉탁이라는 부분과 지역권이라는 부분이 잘못됐고 2번은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경이 있으면 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하기 때문에 자 등기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 명의자를 대위해서 이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표제위 등이 대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처럼 대지권에 대한 등기 소유인 등기 나가면 뒤에 접수번을 찾으라 했지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 이 조문은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분리처분 금지 내용 즉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했지.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즉 땅을 사서 소유권자가 아파트를 지었어.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이건 토지 대지권 소유권일 때 이거 저당권 설정 못한다 했지. 건물만 저당권 안 되고 토지만 저당권 안 되는 거야. 둘 다 분리처분 금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등기 절차에서 이건 하필 등기 관련된 문제는 이건 지적에서 합병 제한과 똑같아요. 자, 문제 101페이지 1번 보세요. 하필 등기 설명 옳지 않은 거. 하필 등기는 지적에서는 합병 제한 문제를 알아들어야겠지. 그건 부동산 일부 문제가 연결된 거 이게. 여기서는 하필 제한. 지적에서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걸 뭐라 했다? 토지 합병. 자, A 소유 토지 두 필지 합쳤습니다. 그럼 이거 A 소유 한 필지가 지번 선순위 면적 합산 처리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합병하는 건데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한 필지 합친다. 토지 합병. 합병할 수 없는 걸 뭐라고? 합병 제한. 합병할 수 없는 사유 뭐라고 했어? 제한 사유는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6가지 지지 축소 등.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권리관계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게 뭐라고? 임차용이라 했지? 임차권, 창설적 공동장, 용익물권 이게 뭐야?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요걸 뺀 요런 권리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게 똑같이 등기하면 똑같이 나오는 거야. 등기에도 똑같다. 37조에. 그래서 자 1번 하필 등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하필 등기할 땐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왜? 표지에서 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토지는 하필 등기할 수 있다. 임창용 용익물권이니까. 전세권 설정 하필 등기할 수 있다. 용익물권이니까. 저당권은 하필 등기할 수 있다. 틀렸지. 임창용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5번 하필 있을 때 토지 하필 있을 때 소유권 등기면 1개월이나 하필 신청해야 된다. 왜? 표지앱에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어요. 다만 위반에도 과태료는 없다 했지. 그래서 1번은 이런 내용이고 요게 똑같은 게 여러분 나온 게 어디냐면 거기 뭐 4번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냥 읽어 보시고 4번 문제 보세요. 갑이 자신이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해서 하필 이게 이제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등기라고 치고 똑같은 원리니까 이거 갑이 A 토지와 B 토지 이거 뭐야? 이거 전부 다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예요. 이 갑소유 토지다. 갑소유. 이건 이제 10번 A 토지 B 토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유자가 A, B라는 말이 아니고. 자, 하필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유. 그 없는 사유는 뭐야? 임창용 이외의 차지.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이 아닌 걸 찾으면 정답. 그러니까 임창용 아닌 게 뭐야? 1번이지. 가압류. 여기는 가압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은 창설, 이건 전세권. 3번은 저당권인데 이게 뭐야? 창설적 공동저당 이거야. 등기 원인 목적 접수 똑같은 거. 창설적 공동저당. 4번은 뭐야? 지상권. 5번은 전세권. 전부 다 용익권이잖아요. 임창용 여기 들어갔으니까 되고 가압류는 이거 없으니까 안 되고. 너무 간단한 거 보면 임창용 아닌 것만 딱 답을 골라내면 정답입니다. 그다음 변경 등기 중에서 6번 하나 보세요. 6번. 전형적인 문제니까 변경 등기는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표지회부에서 하느냐 갑구나 을구에서 하느냐. 자, 등기부에서 변경이란 게 뭐지? 등기와 실체한 거 일부 불일치입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은 어떻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졌잖아. 표제는 뭐가 들어간다?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의 관상,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이건 권리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은 등기와 실체한 거 일부 불일치할 때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할 이를 시정위반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했으니까 표지에서 하는 변경도 있고 갑구나 을구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가 뭐야? 표지에서 하는 것이 부동산 변경도 있고 또 어떤 거 아까엔 대지권 변경 등기 이거 전부 다 어디 표지에서 갑구나 을구는 뭐야? 여기서 권리 변경. 그럼 또 뭐가 있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주소 변경, 이름 개명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표제부의 변경이 특징이 뭐냐?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니까 여기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없어. 단독 신청. 공동은 권리 변동부터 공동이 나오지. 공동이 없잖아. 건물 증축했다. 누구가 공동을 할 거야? 권리 변동이 안 생기는데. 여긴 전세금을 증감시켰다. 그럼 이거 상대방이 존재해. 주소 변경 상대방이 없어. 당연히 나오는 거지. 단독 신청. 그다음에 사실관계 대장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장 등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선행하고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해라. 그 다음에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여기 신청 의무 표제부는 1개월 이내. 위반도 과태료는 없다 했지. 그 다음에 항상 주등기야.
표제부 상승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표제부는. 그래서 1번 건물 구조가 변경했을 때 변경 등기 하자. 먼저 구조 변경 표제부니까 부동산 표시 대장을 받고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2번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다.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했으면 당연히 변경된 거로 봅니다. 그리고 등기관 직권으로 그걸 변경해 버립니다. 공시 명확을 기하하기 위해서 직권해 준다는 얘기예요. 건물 면적이 변경됐을 때 표제부니까 다 주등기로 해야 돼요. 표제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부등기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명 표시 변경, 명의자 주소 변경, 이름 개명 상대방이 없지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신청 의무 없어. 신청 의무 없고 그 다음에 이건 항상 부기등기로 항상 부기등기로밖에 안 해. 이런 특징들. 공동 신청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건물 구조가 변경돼 할 때 종전 변경 전상은 다 지워버리죠. 말소합니다. 그럼 7번은 저 용어만 바꿔놓으세요. 직권 정정의 경정, 직권 경정. 직권 경정 등기라 경정. 등기관이 잘못했단 말이야. 정정이나 경정으로 바꿔주시고. 자 4번처럼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후 통지사항이라는 거. 이거는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지만 문제가 오타 경정 등기 이렇게 경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8번 문제 보세요. 경정 등기. 옳은 거. 이게 좀 이런 유형 문제가 어려운 문제 나오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후에도 종정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 표시 경정. 경전 원시적 착오나 유루. 원시적 불일치 문제라겠지? 그러면 과거에 10년 전에 부동산을 팔아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10년 전 소유자가 옛날에 착오로 주소가 잘못됐었네. 이거 고쳐주세요. 실익이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소유. 그래서 과거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 표시 경정은 실익이 없다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전되고 나면 의미가 없어져.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 등기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승낙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부동산 표시는 어디 한다고? 표제부에서 표제부 권리와 무관해. 이해관계인이 없음. 알았어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는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됐다. 그럼 주체가 바뀐 거야. 종중이 주식회사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이 바뀌어버리면 등기명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에 대해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주체가. 그 다음에 5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하고 나서 상속인 중 일의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을 때는 뭐 하느냐? 소유권 경정 등기합니다. 특히 3번, 5번 특히 주의하세요. 일부 말소임의 소유권 경정 등기. 5번처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하고 나서 협의 분할하면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말소 등기. 10번 말소 등기는 등기상이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게 말소예요.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겠지. 권리 말소는 상대방이 존재하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지. 단독으로 못합니다. 공동 신청.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나 영수증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삭제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조문이.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가 있을 때 그 부동산 우위하에 존재한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뭐다? 요역지 지역권입니다. 그 부동산 우위하에 존재한 지역권을 우리가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편이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습니다.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4번도 주의할 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떠냐? 등기관이 원칙적 직권 말소하는데 지금 먼저 사전에 말소한다 통지하고 기간 기다려 말소하는 게 아니라 사후 통지. 직권 말소해버리고 사후 통지해 주는 거야. 주의하세요. 직권 말소 후 사후 통지입니다. 4번도 틀렸고 말소인이 기존 등기를 법률적 차원에서 말소시킨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리스한 멸실 등기와 구별된다. 즉 등기부상 어떤 등기상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됐을 때는 멸실 등기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만 맞는 겁니다. 나머지 다 틀렸고 그 다음 작년 문제 같이 14번 문제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 이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계속 제가 설명해 주죠. 자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한 관계 정리해 주고 봅니다. 자, 작년 두 문제 나온 게 등기상 이해관계 계속 설명합니다. 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한다 했지? 이해관계인은 요건 세 가지. 등기부에 기재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걸 갖춰야 돼.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양립 가능성이 없다. 이익을 본다. 이런 사람은 이해관계 될 수가 없는 자. 알았어요? 쉬운 문제 여기서 나와. 손해, 이익, 이거. 어려운 문제 여기서 나와. 양립 가능성이 없다.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야 돼. 소유권 상호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어요. 전세권도 두 개 동시에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양립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과 전세권, 저당권과 지상권 이런 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이해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이해관계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사람의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가 언제냐? 요 네 가지 기억하라 했지. 뭐라고 했어? 첫째, 권리 변경 등기, 권리에 대한 변경 등기, 권리에 대한 경정 등기. 자, 권리 변경 경정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뭐라 했지?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말소 등기나 부적법 말소 등기를 회복할 때 이때는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무슨 등기? 등기를 수리하고 없으면 각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리 변경 경정에서는 승낙 있든 없든 등기 돼. 뭐냐? 부기 등기냐 주등기냐 요거 차이밖에 없어. 이때는 기준사항을 지원은 아니죠. 이 차이도 있지만, 자, 권리 변경 경정은 승낙이 있든 없든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는 승낙이 있으면 수리하고 없으면 각하되니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소 등기와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만들어 놔요. 그래서 기존의 전유 부분을 규약상 공유 바꾸려면 갑kur고 다 말소해야 돼. 말소 절차가 따라온다. 말소 절차 따라가기 때문에 이때 이해관계 승낙서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없는 게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법률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 전부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멸실등기는 이해관계 승낙서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서 문제 두 가지 주의할 것. 자, 이해관계 요건 알아둬야 되고 이거 요건 갖추지 못하면 이해관계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승낙이 문제되는 건 두 가지 크게 권리 변경 경정, 말소 회복인데 권리 변경이나 경정에서는 승낙이 있든 없든 된다. 그러니까 승낙이 있어야만 된다면 안 돼. 없어도 돼.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말소나 말소 회복 등인 승낙이 있어야만 됩니다. 없으면 안 돼.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자, 14번 보세요. 말소 등기할 때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해당하는 걸 모두 찾아봐라. 지상권 설정기 말소할 때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자. 지상권을 말소하면 그걸 지상권을 담보로 잡았던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없어져 버려요. 왜? 저당의 목적이 된 권리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손해본다. 손해. 이해관계는 해당되죠. 그런데 2번 순위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후순위권자는 죽든 말든 선순위권자 아무 영향이 없어. 손해본 사람이 없지. 그 다음에 순위 1번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후순위 2번 저당권자. 선순위가 말소하면 후순위권자 순위가 승진되니까 이익을 봐. 이익이 없는 거야. 이런 거요. 이익을 보는 사람.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토지는 지상권자. 저당권과 지상권 별개입니다. 이것은 니은디 것을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없어. 즉 선순위 저당권자였다면 지상권자는 이익을 보는 것이며 자 지상권자 선순위할 때는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비음번 보조 등기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 자 가압류권자는 채권자는 뭐야? 소유권은 가압류 있었는데 소유권이 말소되면 가압류 목적인 권리가 사라지잖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된다. 이해관계 된 건 여기 손해. 이거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물어봤어. 손해되는 거 지금 기억과 미음 두 가지만 손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하나 더 봅시다. 말소등기 틀린 거. 말소되는 등기 종련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에 말소는 할 수가 없어요.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처럼 전부가 부적법, 이 전부만 원인 묻지 않습니다. 3번처럼 농지목적 전세권은 아까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29조 제2호 위반이니까 직권 말소해 버립니다. 그 다음 피담보 채무의 소멸 이유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 변경이 부기, 즉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이 얘기예요. 5번처럼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는 뭐냐? 말소에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 자,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돼.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돼. 손해를 봐야 돼. 이게 바로 이해관계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말소할 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회복 등기에 관해서 틀린 걸 찾으라 해서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라는 경우에도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 했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은 부적법 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등기관 괴롭힐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루에 100건 들고 가서 말소해 주세요. 다음날 실수했네 회복해 주세요. 매일 괴롭혀. 그런 건 받아주질 않아요. 자발적으로 말소했으면 이건 부적법 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등기 신청 못한다는 판례 꼭 기억하라겠어요. 1번 틀린 겁니다. 말소인 등기 회복을 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승낙상 이해 대항수 재판 등을 첨부하지 않은 채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회복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즉 여기선 반드시 회복 등기할 때 승낙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만약 없는데 됐다면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말소 등기 회복에 있어서 말소인 종전 등기가 등기관 직권 또는 촉탁에서 말소했다면 회복 등기도 똑같이 따라가. 직권 말소가 잘못했으면 직권 회복, 촉탁 등기가 잘못했으면 촉탁 회복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말소인 상속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하는 경우는 단독 신청이다. 왜? 상속 등기가 단독으로 말소했으니까 단독으로 했으니까 그 회복도 단독으로 한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갑니다. 가등기에 관한 소유권자는 본등기 시 등기관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 권리에 관한 등기, 이게 바로 중간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관 직권 회복해야 된다. 만약에 본등기가 잘못됐다면 직권말소했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직권회복 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이거 회복 등기는 말소 등기와 똑같이, 이게 말소 등기가 단독 신청을 말소해서 회복도 단독 신청, 말소 등기가 직권화 돼서 직권의 회복, 촉탁으로 말소해서 잘못했으면 촉탁으로 회복, 이것은 회복 절차는 말소와 똑같이 따라간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다음 넘어가서 22번 문제는 거기 약간 문제 잘못됐으니까 이 문제만 이해하면 됩니다. 20번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의 승낙서나 이해 대항수 재판 등을 첨부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이건 이 문제가 좀 차고가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관계 승낙 관계 없는 등기 있으면 맞아. 왜? 멸실 등기 승낙서 관계 없다. 그러나 지금 신청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등기는, 자 여기서 권리 변경 경정은 않고도 할 수 있어. 뭐만 달라? 부기 등기가 주등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차이가 있지? 그래서 114페이지 22번 문제는 이해관계 승낙과 관계없는 등기는 이렇게 문제를 바꿔야 멸실 등기라는 말이 맞고, 또 1번도 부기에 의한 권리 변동 등기라고 하지 말고 권리 변경 등기, 그 다음에 4번 권리 경정 등기, 권리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건 맞지만 부동산 멸실 등의 이해관계 승낙서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만 이해하면서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제가 얘기한 요 내용을 잘 소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멸실 등기는 이해관계 승낙서 아무 관련이 없다. 관리 있는 등기는 4가지 등기다. 권리 변경 경정은 승낙서 있으면 부기, 없으면 주등기다. 따라서 승낙 있든 없든 된다. 그러나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는 승낙 있어야만 등기가 수리되고 없으면 등기 자체가 안 된다. 규약상 공용부는 말소 등기가 똑같다.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중요한 장 넘어가고 가등기 문제 봅니다. 116페이지 26번 문제. 자, 가등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등기는 실제 시험에서 계속 해마다 한 문제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와 가등기에 본등기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1번, 자 기억을 봅니다. 116페이지 26번의 기억. 지상권 설정 가등기 을구해. 지상권이 을구함으로 그 가등기도 을구해. 즉 본등기는 모든 것이, 자 가등기는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본등기가 한다 했지. 등기 형식도 본등기가 결정해요. 갑권 을구도 본등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상권이 을구하니까 그 가등기는 을구해.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나 변경, 소멸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으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데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이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만, 물권적 청구권 안 된다 했고, 채권적 청구권은 요거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된 청구권 된다. 그런데 어떤 거? 종기부, 해제 조건부 안 된다. 이렇게. 시정장 가능, 종해 안 됨. 알았어요? 기억해.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가능해.
종기부 해제. 종기는 기한 들어오면 소멸. 해제 조건 조건 성취면 없어져.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 기본적인 조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번 가등기 후 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소는 상속 등을 생략하고 의무자 공도 직접 본 등이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보다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 상속 인에 의한 등기. 그 디귿 리을 똑같아요. 디귿은 권자가 사망한 경우, 리을은 의무자 사망. 아까 그럼 디귿은 뭐냐? 매수인 사망한 거. 리을은 뭐야? 매도인 사망한 경우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 미음번 가등기상 권리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한다.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은 소유권이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 등기라고 했지. 가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들어가기 때문에 부기 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권적 처분은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권적 처분 가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번 문제 하나 더 보세요. 가등기관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찾아봐라. 첫째 기억은 장래 확정될 청권 여기 시정장 된다 그랬지. 장래 청권이. 그 다음에 니은 판례는 보존 가등기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없는 거 보존 가등기 처분 제한 가등기 두 가지는 없습니다. 보존 가등기와 처분 제한 가등기는 없습니다. 틀렸고 디귿번 판례는 가등기에서 순위 보존 대상되는 물권 변동 청구는 양도됐으면 그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하면 된다는 걸 판례 맞는 얘기고 리을번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틀 평 이렇게 했어. 본등기 청구 상대방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이 가등기를 해놨는데 을이 평에 처분했다. 그러면 이때 갑이 본등기를 누굴 상대로 청구한다 그래서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을이지 얘는 직권말소니까 그렇죠?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즉 권리자는 갑이고 의무자가 누구냐? 가등기할 때 의무자가 역시 본등기 의무자이지 즉 종전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자인 제3주역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 시험에 자주 나온 질문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미음번 보시면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물권 변동은 소급표가 없지만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미음 세 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33번 문제는 자 넘어가 봅니다. 가등기엔 본등기에서 직권말소지하는 이거는 아까 당해 전 제외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즉 중간처분 등기 앞에서 설명했지 아니면 당해 가등기를 목적 가등기 전 요 두 가지는 말소하지 말라 제외시킨다라고 했죠. 당해 같은 말이 뭐라 그래서 해당 자체 상 전과 같은 말이 뭐예요? 이것은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건 말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3 문제 푸는 요령 소유권 본등기했을 때 직권 말소하지 않는 거 당해전을 찾으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야? 4번밖에 안 나. 당해 한 말 2번밖에 나오지 않았잖아. 나머지는 이런 말이 붙은 거 이런 말이 없어. 그럼 중간 처분 등기는 이렇게 가등기에서 요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뭐 싹 다 직권 말소. 근데 당해전 제외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당해전 제외.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 터득하다 보면 자동 답을 찾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야 다. 여러분들 보면은 38번 틀린 거 1번 가등기엔 본등기 신청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거 뭐야? 지분만 본등기 되고 전원명의 본등기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뭐야? 보존 등기, 상속 등기, 가등기에겐 본등기 세 가지 꼭 얘기해 줬잖아요. 그다음 2번 소유권 가등기의 본등기라면 등기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뭐라 했지? 전부는 예외 없이라는 표현했지. 전부 이퀄 예외 없이. 그러면 가등기에 본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지만 당해 전 제외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부라고 표현을 써서 살짝 답을 가려놓은 경우가 있었어. 최근에 주의하시고. 그다음 3번 임차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마친 경우 등기와는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동일한 부분에 대한 용의권은 양립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즉 임차권과 똑같은 부분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가등기에 본등기했을 때 등기와는 중간처분 등기로서 용의권 저당권과 용의권은 동시 병존 즉 양립이 되니까 후순위가 되는 그래서 직권 말소할 수 없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가등기한 본등인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의무자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 단독 신청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첫째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권리자 단독.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 특별 규정이 두 개 있어요. 특별 규정. 그럼 넘어가서 40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 주의해야 됩니다. 40번 유형. 자, 보세요. 40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라. 기억 1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명. 자, 가등기 가처명령 밑줄 딱 치고 요거 말 가등기 가처명 이걸 딱 찾아내야 돼. 가등기 가처명령 뭐라고? 단독 신청이지 촉탁된 게 아니라는 거야. 뒤에 촉탁이 잘못된 거예요.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권리를 신청 중 반드시 소유권이냐 어떤 청구권이냐 이 내용을 꼭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명령을 신청할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재판적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 이것도 말소도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지만 단독신청 특례가 두 개 있어요. 그중에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하는 특별규정입니다. 맞고 5번 지상권 가등기에 의해서 지상권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춘 저당권. 이건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 그림을 먼저 이렇게 지상권 가등기 해놨다. 지상권 을구니까 1순위 지상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만 해놨어. 본등기 안 했지.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자 이걸 만약에 8월 10일 날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설정 비합으로 이건 9월 10일 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9월 11일 날 지상권 본등기 딱 하면 어떻게 돼? 본등기 하면 본등기 9월 11일 날 지상권을 얘는 취득해 1순위로. 그럼 얘는 직권 말소냐? 요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후순위 뒤로 밀린 거야. 1순위 2순위 된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지상권과 저당권이 양립 가능하니까 직권 말소되는 게 아니라 후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5번 지문이 이런 얘기. 직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또 읽어보면 알 것 같고 45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련된 거. 이건 이제 요 간단한 설명만 알아. 기본적인 사항. 복잡한 건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 어떤 거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뭐라고 한다?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 두 개 나오면 가압류나 가처분. 이 가처분이란 건 처분 금지 가처분 말하는 거예요. 등기 관련해서는 처분 금지 가처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두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 소송하기에 앞서서 하는 보전 처분이다. 소송하기에 보전 처분은 소송 전. 소송하기 미리 전에 하는 처분이에요. 여기서 처분 제한 등기란 것은 처분 제한 등기에서도 처분은 할 수 있다. 즉 절대 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하냐? 촉탁으로 이루어져. 법원 촉탁 등기.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면 전부 다 각하됩니다.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 형식을 물으면 대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뭐라고 해서 이건 부등기로 한다. 등기 형식을 얘기했죠. 그럼 가압류는 차이점 뭐냐? 돈 받을 게 있을 때 하는 거야. 이건 돈이 아닐 때 하는 것이고. 돈이라는 건 뭐야? 금전 채권에 의해서. 여기 뭐가 나와? 청구 금액이 나와. 얼마? 청구 금액. 얼마냐? 이게 등기부에 나타나. 그런데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돈이 아니니까 여기는 금전 채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피보전 권리.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가 뭐냐?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는 다 할 수 있어. 부동산 전부도 다 돼. 근데 부동산 일부는 안 돼. 권리 일부 지분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를 이해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면 아까 가압류 가처분이 된다고 했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자, 45번 보세요. 옳은 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등기, 소유권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부등기라고 했지.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이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처분 제한 등기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랬지. 상대적 금지야. 절대 금지가 아니고.
가압류기 말소행기는 골자 의미자 공동신청이니까 이건 가압류 말소는 역시 촉탁으로 같이 이루어져. 촉탁 등기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금전 채권을 피부증권. 자,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이 아니야. 돈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지분은 당연히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 다 되는 거야. 지분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긴 처분금. 그리고 참고로 43번 정답은 잘못 4번 고쳐주세요. 43번 정답이 3으로 표기되는데 정답 4번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 46번 문제 하나 더 보면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이건 이제 등기가 가능할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등기법에서 이제 가장 그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라는데 여러분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가업소유 농지에 대한 의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다.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안 되지. 303조 위반, 29조 2호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등기할 수 없다는 거야.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 대해서 갑 지분만 보증이 못한다 했죠. 또 3번 지분만 상속등기 안 된다 했지. 전부 다 29조 2호로 각하합니다. 4번 가압류 결정에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 핵심은 가압류 위치를 주고 두 번째 중에 신청 잘못된 거야. 가압류 등기 뭐라고? 촉탁 등기. 뭐가 안 된다? 신청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 촉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명령 밑줄 딱 치고 아까 이거 뭐라고? 단독 신청이라고 했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5번만 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의신청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 뭐 벌칙까지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의신청 문제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불복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할 때, 이게 잘못됐어, 부당해, 그럼 불복해야 돼. 이때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이 뭐야? 결정, 각하결정, 등기를 거절하는 거. 처분이 뭐야? 실행처분입니다. 이 얘기는 등기관 반복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잘못했으면 따지는 걸 뭐라고 한다? 이의신청이라고 그래. 이때 각하결정을 다른 말로 뭐냐? 소극적 부당. 실행처분은 뭐냐? 적극적 부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극적 부당은 누가 불만이냐? 신청한 사람만, 즉 당사자만 불만있어. 여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런데 여기는 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등기에 뭘 썼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 버려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소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없어. 사유 제한이 없다는 것은 29조에 있는 11가지 다 된다는 거예요. 11가지. 근데 적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있어. 그래서 이건 29조 각하 사유 중 1호, 2호 두 가지에 한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1호, 2호. 관하유한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시 아닌데 여기만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자, 이의신청은 어디다 하느냐? 이의신청은 등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인 지방법원,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지만 이의신청서, 요 신청서를 낼 때는 당의 등기소를 통해서 오게 등기소에 제출해라 이 얘기예요.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내라. 이 말 꼭 기억할 거야.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첫째 세 가지가 없어. 첫째 뭐가 없느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 아무 때나 이익이 있으면 다 돼.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사실로 못해. 신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이의 금지. 등기관이 각하결정 시행처분 할 때 나왔던 증거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새로운 증거를 갖다가 등기관 잘못했다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의 신청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즉 등기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없는 거. 기간 제한이 없어. 신사실 신증거 이의 금지.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많이 나온 게 요 부분 많이 나오거나 요 부분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요 기본 개념과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하얀 줄 친 거. 대표적으로 1번 하나 보겠습니다. 자, 등기법상 등기관 처분에 이의 절차 틀린 거. 이엔 집행정 효력이 없다. 등기 절차 영향 안 미친다 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할 수 있는 게 없다. 틀렸고 관할 지방법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이 전에 이의가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결정제는 부기등기나 가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 대상자 등기관 결정 또는 처분, 그 다음에 이의신청의 취지 이유 등을 적고 신청의 기명란 또는 서명해서 제출하라. 자, 이에 대한 결정이 통진 결정 등본, 즉 각하 결정, 여기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할 땐 그 등본 형식으로 결정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거기서 이제 실행된 걸 적적 부당인데 이의신청이 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즉 1호, 2호 위반에 대해서만 된다고 했는데 5번은 당사자한테 출석하지 않고 이거는 제3호 위반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1, 2호가 아니라는 것이고 2번에 이종이야 이중 중복이라는 말 이중 중복이라는 말이 그 종이야 중으로 바꿔주시고 뒤에도 이중이 소유권 보존이나 이중이 지상권 이게 맞는 거지. 종은 표기가 오타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3번 하나 보고 오늘 끝냅니다. 등기관 처음에 이의신청 중 틀린 거, 이의신청은 지금 뭐라고? 새로운 사유, 새로운 증거를 할 수 없다 있고 1번 틀렸죠.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의 우위법 하다에서 이의신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의신청은 구술한 서면해야 되며 기간 제한이 없다 있고 집행적 효력이 없다 있고 각하 결정을 뭐라고? 소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이게 뭐야? 소극적 부당. 이거 소극적 부당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사유 제한이 없다 이 얘기예요. 사유 제한이 없다. 즉 29조 각하서 11가지 다 된다 이런 얘기. 이런 정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의신청 문제 대표적인 문제 한두 문제만 정리해 주면 돼요. 보통 한 2년이나 3년 한 문제씩 나와 이의신청.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준 것이고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 연휴 추석 연휴 전에 제가 오다 보니까 막 귀성 찾을 때 막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시험 얼마 안 남겨놓고 또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셨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추석이나 이런 거 분위기 휩쓸면 안 되고 그냥 공부만 하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하시고 다음번에 2회, 3회 때는 제가 기출 지문들을 24문제 금방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한 2시간 정도씩 해서 등기 한번 정리해주고 지적 한번 정리해주는 지적은 뭐 2시간 안 걸릴 거예요. 기출 지문도 정리해줄 테니까 지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반복해서 보도록 정리해서 나눠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지. 지금 뭐 아셨죠? 예. 끝까지 하는 사람만 이기는 거.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뵙겠습니다. 예.